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오늘의 이슈와 함께 또 우리 투자 시장의 분위기까지도 저와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1.98%의 하락세, S&P 500 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뉴욕에서는요, 은행 리스크가 또 한 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관한 예치금이 40% 이상 빠졌고요. 그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는지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한 번 돈을 빼고 있다라는 외신 뉴스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국채금리도 그에 따라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가 3%대로 내려왔고요. 10년물 역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만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전자산에 관한 선호도만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그래도 28,000달러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텨주는 흐름들 나와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실 텐데요. 이더리움 1,87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시세도 한번 살펴볼까요? 리플은 0.47달러로 크게 변동성은 없는 모습이고요. 헥스코인이 2% 넘게 지금 현재 뛰어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리곤, 솔라나 2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연일 하락하고 있는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그래도 암호화폐가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다분한 시장인데요. 오늘의 이슈도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자, 코인베이스가 미국의 SEC를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코인베이스 CEO가 SEC를 방문했다라는 트위터 게시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코인베이스가 미국에 있는 SEC를 고소했다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블로그를 통해서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규칙적인 재정 프로세스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2022년 7월 청원에 대해서 예 혹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에 관련한 법안이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따른 다양한 피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청원을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예 혹은 아니오로 정확한 답변을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SEC가 우리의 청원에 대해서 거절할 경우 코인베이스는 법정에서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공식 설정에서 규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러한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SEC는 이러한 청원을 무시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국에 있는 금융당국의 명확한 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와 미국에 있는 SEC의 이러한 또 갑론을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인베이스 미국을 떠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사들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에 관해서 SEC는 또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바이낸스, CFTC와 극적인 합의를 할까요? 관련한 내용 뉴투데이에서 전해왔습니다. 외신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일단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CFTC가 바이낸스를 고소했다라는 소식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이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적대적이고 불확실한 규제 환경을 이유로 보이저 디지털과의 자산 구매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라고 직접 공식 입장을 표명을 한 건데
건데요. 이러한 바이낸스의 거래 철회가 CFTC의 합의의 일부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CFTC와 바이낸스는 합의 절차를 지금 겪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가 보이저 디지털에 관한 철수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추측에 대해서 이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자오는 어깨를 으쓱하는 이모티콘으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모호한 이모티콘으로 답을 한 건데요. 과연 이러한 추측이 맞을지 혹은 틀릴지에 관해서는 지켜볼 여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CFTC 측에서는 정말 허위 사실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은 현재 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바이낸스가 보이저 디지털에 관해서 철수를 마음먹은 만큼 어느 정도 미국의 법적인 재정에 대해서 좀 인정하거나 물러나는 형태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의 역대급 프리미엄을 또 한 번 달성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터키의 리라화가 급락하면서 오히려 암호화폐를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르헨티나 역시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아르헨티나의 통화 공급량을 가지고 온 지표입니다. 많은 이제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다시 한번 통화를 걷어들일 때 아르헨티나는 역시나 돈을 뿌리는 형태로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르헨티나 통화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관한 수요도가 높아졌습니다. 좀 이해가 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자국의 통화 가치보다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관한 역대급 프리미엄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을 사려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건데요. 이렇게 자국의 통화가 가치가 하락한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시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역대급 프리미엄 국가 아르헨티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브리핑까지 마쳐보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